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어제 주가가 장중에 452달러까지 좀 상승하고요. 반등하면서 종가가 445달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락, 음봉으로 떨어진 거는 이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자, 모건 스탠리 담당자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높였고, 그리고 원래 테슬라를 좋게 보던 담당자는 이제 테슬라가 하는 AI 부서로 자리를 옮긴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해프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활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장 반등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XAI 해커톤에서 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약 3주 후에 오스틴 로보택시가 완전히 무인화가 된다. 3주 후면요, 크리스마스인데요. 더할 나위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배 큰 모델은 1월 또는 2월에 배포될 예정이다 등등등. 오늘도 이 얘기 좀 제가 정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매크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4시 FOMC 회의가 있죠.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케빈 하셋의 시대가 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유동성의 폭탄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동성 폭탄이 떨어지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비행기,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수준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돈은 풀지만 절대 양적 완화는 아니다. QE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동의어죠.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 방에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케빈 하셋이 실제로 연준 의장이 된다면 이 금리 인하 여부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트럼프와 어떤 식의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AI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로봇이라든지 AI, 골든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연준은요. 미국 정부와 함께 가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는 쪽에 당연히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2026년 테슬라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매도한다고 공시가 났는데요. 여러분들 킴벌 머스크가 매도하면요. 100%입니다. 킴벌 머스크 매도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2024년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가 100%냐면 상승 시그널 100%라는 거예요. 오늘도 알차게 영상 준비했으니까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또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한 환경이고요. 부족한 유동성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매크로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맥스페인 말씀드렸죠. 콜옵션, 풋옵션 매수자들이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가격대. 어제 그 가격이 437.5달러였습니다. 맥스페인이. 어제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437.5달러 그 부근이었는데요. 맥스페인을 중심으로 눌렀다가 튀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어제 튀었죠. 그래서 옵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사실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거든요. 어제 216개 기업만 상승을 하고요. 286개 기업이 하락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서 다시 440달러에서 450달러 이 궤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440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450달러가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됐는데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인 만큼 오늘은 2026년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겁니다. 오늘 하루는 딱 그렇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옵션 구조상 450달러를 뚫고 455달러에 안착할 경우 47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올해는 금리 인하 확정이고요. 내년 전망이 중요합니다. 금리 전망으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유동성이고 시장 유동성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수준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적은 상태에 있는데 월가 또한 유동성이 적은데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연준이 채권을 매수하면서 유동성을 늘릴 거라고 월가의 전략가들 역시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두에 제가 유동성 폭탄이라고 말을 썼는데요. 뭐 자극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전혀 자극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사실 그대로 팩트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여기 플랜티 오브 룸이라고 되어 있죠. 플랜티 오브 룸.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 케빈 핫셋이 표현을 했고요.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 전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전망인 거죠. 이 제로 헤지는요. 이 핫셋의 발언을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이런 완화적 기조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비꼬듯이 전망을 했습니다. 100만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14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연준과 재무부의 통합, 즉 독립성 약화를 시사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 제로 헤지라는 곳은 금융시장과 세계 정세를 매우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익명 기반의 대체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체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블룸버그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부터 연준이 금리를 3.5에서 3.7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매달 약 45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이거를 T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유지하고 자금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자금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는데 자, 말이 다르고 다르고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거 명백히 돈을 푸는 상황이죠. 명백히 돈을 푸는 상황에서 지금 양적 완화가 QE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연준에서 왜 QE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푼다. QE가 시작됐다라는 말은 시장을 과열시키기 때문이에요. QE다. 이 말 한마디로, 이 단어 한마디로 주식시장 급등하고요. 장기 금리가 급락하고요. 인플레 기대가 급등하고요. 위험 자산이 과열됩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의 이런 과도한 리스크온을 막고 싶어 해요. 특히 지금은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돈 풀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해석되는 거를 극도로 경계하죠. 그리고 정치적 압박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QE라는 단어가 정부라든지 월가 밀어주기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근데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QE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은 정치적인 논란이 촉발된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을 풀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장 안정화 조치일 뿐이다. 정책 전환이 아니다.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금융시장에 돈을 임시로 넣었지만 이건 정책 전환도 아니고 경기 부양도 아니고 인플레를 유발하는 QE도 아니다. 단지 시장이 고장나지 않도록 유동성에
이 물이 말라가지 않도록 잠깐 물을 넣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행동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었지만요. QE가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는요. 45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매입, TV 국채 매입을 시작하는 거고요. 유동성 폭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과거에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렸다면요. 이제 핫세 시대에는 헬리콥터 대신에 수송기에서 돈을 뿌리는 거죠. 헬리콥터나 수송기나 뭐 도찐 개찐이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폭탄이 오면 당연히 주식시장 엄청난 호황이 옵니다. 근데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오를 놈만 오르기 때문에 아무 주식에나 돈을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주식, 그래서 철저하게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모건 스탠리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나쁜 일이 있으면요. 당연히 좋은 일도 옵니다. 인생 세용지마라고 하잖아요. 자, 바로 도이치뱅크에서 테슬라를 2026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6년 자동차 사업은 저조한 성과를 보일 거지만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거다. 거시경제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자동차 사업 부진을 계속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업보다는 전기차를 파는 AI, 로봇 기업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 탑픽으로 테슬라를 그 많고 많은 기업 중에 테슬라를 탑픽으로 선정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일론 머스크 이제 여기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FSD와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도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자, 무감독 FSD, pretty much solve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상 해결이 됐다라고 했고요. 3주 내에 오스틴에서 안전 운전자 없이 우리가 기다린 게 이거죠. 로보택시 운행 시작이 된다라고 했고요. 현재 작은 모델로 검증 중이고 더 큰 모델로 이거는 1, 2월 중에 배포되면서 안정성 강화가 된 걸로 더 큰 모델로 배포가 된다. 그리고 추후 더 많은 강화 학습이 추가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AI4만으로도 성능 10배 이상 향상이 된다. 완전히 미친 거죠. 그리고 AI5 하드웨어는 AI4보다 40배가 더 낫다. 칩 생산 용량 부족으로 테슬라 자체 팹이 필요하다. 라면서 뭐 거의 승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테슬라가 가져갈 거고요. 여기서 테슬라 점유율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50% 점유율이면 여기서 이 정도 매출액이죠. 그럼 여기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 약 70에서 80% 예상이 되죠. 그럼 거의 3,500조에서 4,000조의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나올 거는 아니지만 전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라팹은 앞으로 수백조의 돈이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미래에 옵티머스 로봇을 많이 만들려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칩의 병목 현상이 생길 테니 필수 불가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AI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강화학습을 많이 넣을 거라고 하는데요. 강화학습은 마치 게임에서 연습하면서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방식입니다. 자, 일론은 로보택시가 결국 사람보다 10배 더 잘 운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왜냐하면 졸릴 때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AI는 계속 깨어있고 실수도 거의 없죠. 그리고 AI5 다음 버전인 AI6도 곧 개발될 예정인데요. 스마트폰이 매년 새 버전이 나오듯이 자율주행 칩도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정말 많은 로보택시가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AI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초대형 칩 공장,
이거를 결국은 필요하고요. 쉽게 말하면 거대한 AI 전용 도시 같은 곳이 필요한 거죠. 일론이 얘기하기로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오래 살아남고 더 멀리 우주까지 퍼져나가도록 돕기 위해서라는데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식의 별들까지 퍼뜨리자라는 아주 거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뒷얘기고요. 사실 일론 자체는 AI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AI가 너무 빨리 발전할수록 인류가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AI 발전 속도는 일론이 생각하기에도 그 이상으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무튼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기술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 사람이 옆에서 감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이 말인즉슨 이제는요, 기술 개발이 아니라요.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이제 릴리즈 단계라는 거죠.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